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는 모든 신축 주거 건물, 그리고 2030년부터는 모든 신축 상업 건물, 오피스 빌딩에까지 제로 에너지 의무화 계획을 마련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후변화 얘기를 좀 할까 해요. 올 여름이었죠. 전남 구례의 섬진강 지역에 시간당 500mm 이상의 폭우가 내려서 구례 전체가 물에 잠기는 일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이거를 이상기후라고 해서 올해만 벌어진 일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선진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기후변화와 부동산 관련된 보고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 자료들에 따르면 기후변화가 부동산 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래서 주택이나 오피스 빌딩 같은 건축물에도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 그리고 세금까지, 징벌세까지 도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스가 최근에 플로리다주에 있는 고급 주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조사를 기사로 실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의 벤자민 키스 교수의 논문이었는데,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 비치에 있는 발하버, 여기가 가장 대표적인 고급주택이거든요. 이곳의 주택 가격이 평균 3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1억 원 정도에 달해요. 근데 이 거래량이 2000년 대비 절반으로 줄었고요. 가격은요, 2016년 대비해서 7.6%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후변화에 따라서 해수면이 높아져서 침수 위험이 있는 이런 마이애미 비치 근처에는 집을 안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키스 교수가 분석을 해봤더니 해수면 상승 위험이 높은 지역과 안전한 지역의 거래량이 한 16에서 20%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해요. 또 다른 보고도 있어요. 무디스에서 지분을 상당히 인수한 곳인데요. 기후 데이터 회사인 427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이곳이 7만 5천 개의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미국 내에서 35%, 이 리츠 부동산의 35% 정도가 홍수, 태풍, 허리케인, 해수면 상승 같은 기후변화에 취약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지스 자산운용이 최근에 보고서를 하나 냈어요. The Green and Digital, 기후변화에 따른 부동산 투자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기상학자와 세계기후기구죠, WMO에 따르면 2024년까지 평균 기온 1.5도씨 상승은 거의 확실하다고 하고요. 1.5도를 더 넘어설 가능성은 한 24% 정도인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중단되면서 사실 이제 온실가스 배출 이런 것들이 좀 다 멈췄잖아요. 이런 것들도 아무 효과가 없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문제는 기후변화가 한계점, 임계점을 초과하면서 그 영향이 이렇게 선형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비선형으로 완전히 폭발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운 나라로 분류가 될 경우에 온도가 높아지고 습도가 높아지면서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데요. 우리나라도 더운 나라로 분류돼 있어요. 맥킨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30년이 되면 항시적인 폭염에 시달릴 거라고 해요. 이 자료를 보고 되게 좀 무서웠는데요. 습도와 고온이 동반되는 습구 온도가 35도가 넘는 경우에 우리가 스스로 체온 조절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바깥에서는 대여섯 시간밖에 활동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030년에는 우리 그 시나리오가 현실화 될 거라고 하고, 2050년까지 매년 야외 노동 시간이 전체의 8%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사람들이 야외 활동이 줄고,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도 이제 운동장 사용 많이 못하겠죠. 다들 대부분이 다 실내에서 생활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실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사용, 여러 가지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도 점점 강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게 한 36%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최근에 유럽위원회는 2030년까지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의 리노베이션 비율을 2배 이상 높일 것이다 라고 그 목표를 세우고, 내년까지 최소 에너지 성능 표준이라는 걸 도입해서 이걸 의무화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온실가스를 이제 많이 내뿜는 빌딩, 주택 이런 경우는 다 리노베이션 해라, 이런 의미죠. 이런 규제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뉴욕은 뉴욕시 의회가 최근에 CMA, Climate Mobilization Act, CMA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게 뭐냐면 오피스 빌딩에
징벌세를 도입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면 징벌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대형 건물과 소형 건물로 나눠가지고 이산화탄소 배출해야 되는 그 기준을 정해주고요.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1평방피트당 징벌세가 268달러, 우리 돈으로 30만 원을 내야 되는데요. 2016년 기준으로 이걸 보니까 온실가스 배출한 양을 기준으로 이제 얼마를 내야 되는지 한번 따져보니까 2024년 정도에는 전체 건물의 한 10% 정도가 이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징벌세가 얼마 안 되지만 2030년 정도가 되면 한 절반 정도가 이 징벌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그 영향이 있겠죠.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는 모든 신축 주거 건물 그리고 2030년부터는 모든 신축 상업 건물, 오피스 빌딩에까지 제로 에너지 의무화 계획을 마련을 했어요. 영국의 경우도 2008년부터 에너지 등급에 따라서 건물을 A부터 G까지 등급을 부여를 하고요. 2018년도부터는 모든 건물을 새로 신규 계약하거나 갱신, 연장할 때 최소 에너지 등급 2등급을 맞추지 못하면은 이 임대를 할 수가 없도록 이런 규제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이제 규제도 도입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제 ESG 투자에서 부동산의 경우는 지금 현재 전체의 한 3% 정도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그린본드, 친환경 채권 이런 걸 이용해서 다양한 투자들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빌딩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DH 이런 것과 같이 기존의 에너지 전기 사용량 대비 한 30%밖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에너지 관리하는 시스템을 이제 디지털 기술로 갖추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떠세요? 멀게만 느껴졌던 기후변화가 내 집값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까요? 기후변화에 대한 민감성 조금 더 높여야 될 것 같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